자, 반갑습니다. 자, 이제 함수 새롭게 또 나가죠. 처음 배우니까 정의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 함자가 무슨 함자게? 상자 함자입니다. 상자 함자. 요 숫자가 무슨 숫자? 숫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함수를 배울 때 초등학교 때 이런 공부를 했을 거야. 더하기 4라고 하는 상자에 숫자가 1이 들어가면 얼마가 나와요? 5가 나와요. 2가 들어가면 얼마가 나와요? 6이 나와요. 3이 들어가면 7이 나옵니다. 이런 유의 문제는 초등학교 때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함수라는 단어를 배우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감이 없어요. 근데 이게 함수가 영어로 뭐죠? 네, 펑션이죠. 기능한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칭해서 함수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 들어가는 녀석을 정의 역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어떤 그 함수만의 관계식, 그리고 나오는 녀석을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고등학교에서의 함수를 설명을 할게. 집합 x가 있어요. 이 녀석을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부릅니다. 정의역이라고 이름 붙이면 들어가는 녀석들인 거야. 함수의 포메이션에 들어가는 x값들의 모임을 정의역이라고 부릅니다. 정의역이 1, 2, 3이야. 근데 어떤 그만의 함수의 관계식이 더하기 4라고 써 있어. 그럼 이거를 받아주는 집합이 있어요. 이걸 공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이라고 써 있을게요. 1이 어떤 관계식에 의해서 어디로 매칭이 돼요? 5라는 숫자에 매칭이 됩니다. 대응이 된다는 소리겠죠? 6이라는 숫자에 대응이 됩니다. 7이라는 숫자에 대응이 돼요. 그럼 이 대응되는 값들을 치역이라고 불러요. 치역. 오케이? 우리가 함수를 설명함에 있어서는 총 3개의 집합이 등장을 해야 됩니다. 먼저 x값, 함수에 집어넣는 값. 그 녀석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정의역이라고 부릅니다. 정의역의 원소 1, 2, 3이 있어요. 얘를 그만의 관계식, 그 함수의 관계식, x제곱이 될 수도 있고 x제곱 빼기 4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x가 될 수도 있겠죠. 그 함수의 관계식에 의해서 대응되는 값들이 존재하겠죠. 이 대응되는 값들이 꼭 공역이라는 틀 안에 있어야 돼요. 공역이라는 틀. 그래서 그 값을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공역이 뭐예요? 1, 2, 3, 4, 5, 6, 7, 8이요. 그럼 그 중에서 치역이 뭐예요? 대응되는 5, 6, 7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게 함수인 거예요. 근데 함수는 철저하게 x의 입장에서만 해석이 돼야 돼요. x라는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무조건 출발을 해야 됩니다. 어디로? 딱 한 곳으로만. x라는 정의역과 y라는 공역이 있어요. 1, 4, 8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럼 1이라는 녀석이 어디로 대응이 되죠? 1로 대응이 됩니다. 2라는 녀석이 어디로 대응이 돼요? 4로 대응이 돼요. 근데 3이라는 녀석이 어디로 대응이 돼요? 공역이라는 틀 안에 갈 수 있는 곳이 있어 없어? 얘는 출발을 못했죠. 이러면 함수가 아닙니다. 오케이? 이러면 함수가 아니야. 근데 어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두 곳으로 갔어. 이래도 함수가 아니에요. 함수는 철저하게 x의 입장에서 어디로만 가야 돼? 한 곳으로만 가야 돼.
안 가거나 두 곳으로 가버리면 함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고 하는 걸 그림을 그릴 수 있죠. 이건 원이에요. 근데 내가 x에다가 1을 집어넣었어. 그럼 루트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3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원의 함수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왜? 얘는 함수가 아니니까.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3이 루트 3이 될 때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때도 있죠. 즉 값이 두 개로 쪼개진 거죠. 이런 건 함수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함수는 정의역, 공역, 치역, 집합 3개가 필요해요. 알겠지? 근데 x라고 하는 정의역의 입장에서 되냐 안 되냐를 결정하는 거야. 내가 공역 안에 가야 돼. 한 곳으로는 무조건. 오케이? 근데 얘는 어때요? 상관없습니다. 왜? 1의 입장에서 한 곳으로 출발했니? 네. 2의 입장에서 한 곳으로만 출발했니? 네. 3의 입장에서 한 곳으로만 출발했니? 네. 이러면 함수가 된다고. 선생님 얘요 2개 받았잖아요. 상관없어요. 선생님 얘요 안 받았잖아요. 상관없습니다. 됐죠? x의 입장에서 한 곳으로 가야 된다. 오케이? 이게 함수의 정의야. 그럼 여기서 공역은 1, 4, 8, 치역은 1, 4 이렇게 구분 지으면 될 것 같아요. 이 대응된다라는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돼. 자,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 x랑 y가 있어요. x를 정의역, y를 공역이라고 불렀을 때 x에서 y로 대응된다. 이게 하나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이 대응된다라는 개념, 그리고 이거를 확장해서 함수로 봤을 때 정의역에 있는 원소 하나가 공역에 있는 원소 하나에 오직 하나씩 대응될 때 함수라고 부릅니다. 2개로 대응되면 안 돼요. 대응이 안 돼도 안 됩니다. 오직 한 개로만 대응될 때 x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요. 그럼 함수가 됩니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함수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253쪽 가운데 있는 그림은 왜 함수가 안 돼요? x의 원소 2가 출발을 못했어. 그래서 함수가 안 되는 거야. 세 번째 그림은 왜 안 돼요? x의 원소 3이 두 곳으로 갔죠. 그렇기 때문에 함수가 안 된다 라는 걸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 누가 여러분들한테 함수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잖아. 그럼 어떻게 답을 해야 돼? 정의역에 있는 원소 한 개가 어떤 관계식에 의해서 공역에 있는 원소에 하나씩 대응될 때, 오직 한 개만 대응될 때 이 전체 과정을 통틀어서 함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돼요. 알겠죠? 네. 좀 길지 설명이. 근데 어쩔 수 없어. 이 전체적인 과정을 통칭해서 함수라고 합니다. 상자 안에 있는 수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지? 이걸 함수라고 하면 딱 매칭이 안 돼. 그래서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어떤 관계식에 의해서 공역에 있는 원소에 하나씩 오직 한 개만 대응될 때 이 전체 과정을 통칭해서 함수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자, 91번 가보겠습니다. 자, 집합 x가 마이너스 1, 0, 1이라고 써 있고요. 집합 y가 0, 1, 2, 3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x에서 y로의 함수일 때, 즉 함수 땡땡 x 화살표 y라고 씁니다. 그래서 f라는 함수는 정의역이 집합 x고 공역이
집합 y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써 있으면 정의역이 x 마이너스 1, 0, 1이고 공역이 x 마이너스 1, 0, 1입니다.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함수는 세로로 집합을 표현해요. 세로로.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1, 0, 1, 0, 1, 2, 3 요렇게 틀을 잡습니다.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린 거야. 근데 약간 좀 길쭉하게 그렸다 생각을 합시다. 알겠지? 근데 기역의 관계식이 뭐예요? 절대값 x입니다. 기역의 관계식. 마이너스 1이 어떤 관계식에 의해서 갈 수 있겠죠? 0이 관계식에 의해서 하나씩, 1이 관계식에 의해서 하나씩. 그럼 기역은 함수다, 함수가 아니다? 함수다. 합격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니은 가볼게. 어떤 관계식이 뭐예요? x제곱 플러스 2예요. 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 어디로 가요? 3으로 갑니다. 0이 2로 가고요. 1이 3으로 가죠. 함수야 아니야? 함수야. x의 입장에서 얘 한 곳으로만 갔죠. 한 곳으로만 갔죠. 한 곳으로만 갔죠. 그럼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디귿. 자, 마이너스 1이 갈 수가 있어 없어? 어디로 가야 돼?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로 가야 되는데 공역에 마이너스 1이 없어. 그럼 출발을 할래 할 수가 없죠. 그러면 함수가 아니라고. 이게 함수의 정의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됐습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가 255쪽도 같이 설명을 했어요. 함수의 정의에서 정의역, 공역, 대응되는 값들만 모으면 치역. 이 세 가지는 다 집합입니다. 이렇게까지 같이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로 같이 풀어볼게. 문제 번호 92번으로 가볼게. 자, 92번. 자, 집합 x를 조건제시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의 정수라고요. 이랬을 때 어떤 함수의 관계식은 3x 플러스 1이라고 합니다. 치역을 구하세요라고 되었어요. 우리가 특별하게 명명되지 않을 땐 실수 전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집합 정의역은 이 안에 있는 정수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라고 되어 있지. 근데 공역이 정의되어 있지 않아. 특별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실수 전체라고 생각을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럼 지금 어떤 관계식이에요? 3x 플러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2가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5로 가고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로 가고 0은 1로 가고 1은 4로 가고 2는 7로 갑니다. 이렇게 화살표를 받은 대응되는 값들을 치역이라고 불러요. 그렇지? 그래서 치역의 총합을 구하세요. 치역의 총합은 아니구나. 그냥 치역을 구하세요구나. 그럼 이렇게 집합으로 표시해주면 되겠네. 됐습니까? 치역도 집합이에요. 집합의 이 틀을 꼭 써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하나만 해보자. 92-1번 빠르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92-1번. 자, 257쪽에 서로 같은 함수라고 써 있는데 이게 정의역 치역이 똑같다, 정의역 공역이 똑같다, 모양이 똑같다, 함수의 관계식이 똑같다, 그래서 똑같은 함수가 아닙니다. 함수는 들어가는 값과 나오는 값, 대응되는 값들이 똑같아야지만 똑같은 함수라고 불러요. 만약에 어떤 f라는 함수가 x제곱이 있어요. g라는 함수는 절대값 x라는 관계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치역이
1이랑 마이너스 1이야. 공역은 실수 전체라고 부를게요. 그럼 얘가 어디로 매칭이 돼요? 1로 매칭이 되고 얘도 1로 매칭이 돼요. 그치? 얘도 마찬가지로 x가 1이고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얘가 어디로 매칭이 돼? 다 1로 매칭이 돼요. 그럼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는 관계식의 모양은 다를지언정 똑같은 함수예요. 1이 들어가면 1이 나오고 마이너스 1이 들어가서 1이 나왔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은 함수예요. 근데 만약에 정의역에 2라는 게 하나가 더 추가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2가 들어가면 4로 가는데 2가 들어가면 2로 되죠. 그럼 이건 똑같은 함수가 아니라고. 상황에 따라서 관계식이 같으면 무조건 같겠죠. 근데 관계식이 다르더라도 정의역의 원소가 들어갈 때 대응되는 값이 똑같으면 똑같은 함수입니다. 근데 그거는 한 번 같다고 무조건 같은 건 아니야. 4번 따져봐야 돼. 왜? 함수라는 건 들어가는 값과 나오는 값, 대응되는 값이 다 똑같은 이 전체 과정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f라는 함수의 과정이 g라는 함수의 과정이 똑같냐 다르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관계식이 똑같냐 다르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네. 자, 문제로 풀어보겠습니다. 93번 가볼게요. 정의역 x가 1, 2, 두 개만 가지고 있대요. 그때 f라는 함수는 ax 플러스 b예요. 그때 g라는 함수는 x의 3승 마이너스 2x라고 합니다. f랑 g랑 똑같은 함수입니다 라고 못 박아줬어. 그럼 f에 1 집어넣은 값과 g에다 1 집어넣은 값이 어때야 돼요? 똑같다. f에 2 집어넣은 값과 g에 2 집어넣은 값이 어떻다? 똑같다. 왜? 똑같은 함수니까. g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입니다. g에다가 2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4가 되겠지. f에다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가 되고요. f에다 2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 2a 플러스 b는 4. 두 개를 적절하게 연립하면 a는 5, b는 마이너스 6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f라는 함수를 구해낼 수 있고 미지수 a랑 b도 구해낼 수 있겠다. 확인할 수 있겠죠? 아직까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93-1번 확인해 볼게요. 93-1번. 함수의 그래프는 그 함수 값들을 좌표 x축, y축에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좌표 평면에 함수값 대응되는 점들로 표현한 걸 그래프라고 부른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프의 특징에서 함수가 저는 2차 함수랑 원을 두고 그래프를 설명을 할 때 2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죠? x축, y축이라고 그릴 때 자, 원은 이렇게 그려지죠. 원은 함수가 아니야. 그치? 함수가 아니야. 그래프에서 함수냐 아니냐를 따질 땐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긋습니다. 어디를 잘라 그어도 그래프의 교점이 하나가 나오면 그게 함수야. 그러니까 x에다가 하나가 y 값의 하나에 대응될 때, x에 하나가 y에 하나씩 대응될 때, 얘는 어디를 자르더라도 교점이 하나죠. 그럼 함수, 얘를 2차 함수라고 부르잖아. 함수. 얘는 원의 방정식. 교점이 몇 개 생겨요? 2개 생겨요. 교점이 몇 개 생겨요? 안 생겨요. 교점이 몇 개 생겨요? 하나 생겨요. 어디를 자를 때마다 안 생기거나 2개 생기거나 하나 생기겠죠. 막 바뀌어요. 이건 함수가 아니야. 원을 생각하라고. 2차 함수랑 원을 생각해.
그래프에서 함수가 된다 안 된다는 어떻게 자른다고?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긋습니다. 어디를 자르더라도 교점이 한 개면 함수, 하나가 안 나오면 함수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59쪽 그레이박스 네모 3번. 그래프에서 함수가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할 땐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긋습니다. 오직 한 개의 교점이 생길 때 함수라고 부르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여기 밑줄도 쳐 있잖아. x는 a와 오직 하나의 교점을 갖는다. 이러면 함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94번으로 가볼게. 94번. 94번. 그림이 총 몇 개 나왔어요? 4개 나왔습니다. 1번. 자, 어디를 자르더라도 교점이 몇 개예요? 한 개죠. 함수. 얘는 상수함수라고 부릅니다. 함수. 자, 2번. 자, 이렇게 자르면 몇 개에서 만나요? 2개. 이렇게 자르면 몇 개에서 만나? 하나. 함수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3번. 모양이 조금 독특해 보이지만 어디를 자르더라도 다 몇 개에서 만나요? 한 개에서 만납니다. 얘를 우리는 3차 함수라고 불러요. 함수입니다. 4번. 얘는 원이죠. 원의 방정식이죠. 안 만나요? 2개 만나요. 함수는 아닙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94번 그래프에서 함수다, 함수가 아니다. 어떻게 찾는다고요?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어요. 교점이 한 개면 함수, 교점이 한 개가 안 나오면 함수가 아니다. 라고 체크하겠습니다. 자, 94-1번 말로 찾을게. 1번 함수야, 함수가 아니야? 함수입니다. 2번 함수가 아니에요. 왜? x에 있는 3이 출발을 못했어. 함수가 아니야. 3번 함수야, 함수가 아니야? 함수야. x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 하나씩 출발을 했죠. 함수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넘겨요. 261쪽 여러 가지 함수라고 씁니다. 거기서 이제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여러 가지 함수. 지금까지 뭘 배웠어요? 함수의 정의를 배웠습니다. 함수. 정의역 x의 원소가 공역 y의 원소에 하나씩 대응되는 일련의 과정을 통칭해서 함수라고 부르겠다.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 종류. 첫 번째로 1대1 함수. 이건 정의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돼요. 정의역의 원소 x1과 x2가 다른 녀석이면 fx1과 fx2, 즉 x1이 대응되는 치역값, 그 함수값과 x2가 대응되는 값, 함수값 두 개가 다르다. 즉 같은 곳으로 가지 않는다. 다른 포인트면 다른 곳으로 간다. 이러면 1대1 함수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거를 그냥 1대1 함수가 뭐예요? 그냥 하나씩 가는 거예요. 라고 말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걸 말해주면 돼요. 정의역의 원소 x1, x2가 다를 때 그 함수값이 다릅니다. x1, x2가 다를 때 fx1과 fx2가 다르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1대1 함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x 입장에서만 보는 거야. 한 곳으로 다들 갔죠. 함수야. 근데 같은 곳으로 간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건
1대1 함수야. 1대1 함수. 선생님, 이렇게 화살표를 안 받은 애도 있잖아요. 상관없습니다. 이 정의에서 위배되는 게 없죠. 1과 2는 다르죠. 다른 곳으로 갔죠. 1과 3은 다르죠. 다른 곳으로 갔죠. 2랑 3은 다르죠. 다른 곳으로 갔죠. 이러면 1대1 함수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로 1대1 대응이 있어요. 1대1 대응은 기본적으로 1대1 함수야. 기본적으로 1대1 함수야. 이러면서 공역의 개수와 치역의 개수가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 됩니다. 즉 이렇게 비어있는 게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1대1 대응으로 부릅니다. 자, 그럼 얘는 1대1 함수다. 맞다, 틀리다? 맞다. 얘는 1대1 대응이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얘는 1대1 대응이다. 맞다, 틀리다? 맞다. 1대1 대응이면 1대1 함수다. 맞다, 틀리다? 맞다. 대응은 무조건 함수를 끼고 있다고. 1대1 함수 중에서 1대1 함수 중에서 공역의 개수와 치역의 개수가 똑같은 거, 즉 이렇게 여분이 없는 거, 이러면 1대1 대응이라고도 부른다고. 1대1 대응입니다. 가로 열고 1대1 함수입니다가 속해 있는 거지. 근데 1대1 함수라고 다 대응은 아니에요. 그 차이를 느끼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1대1 함수고 1대1 대응이면 공역의 개수나 치역의 개수나 정역의 개수는 어때요? 다 똑같겠지. 정역의 개수가 치역의 개수이면서 치역의 개수가 공역의 개수겠죠. 그러니까 문제 풀 때 나는 공역의 개수와 치역의 개수가 똑같습니다. 라고 알려주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얘를 이렇게까지도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확인할 수 있겠죠. 요거까지는 받아들이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1대1 대응을 어떻게 외운다? 1대1 함수이면서 공역의 개수와 치역의 개수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오케이? 그럼 다시 얘기하지만 1대1 함수의 정의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x1과 x2가 다를 때 fx1과 fx2가 다르다. 알겠죠? 네. 두 개 설명하라 그랬을 때 하나씩 대응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유치하게 설명하지 말아요. 알겠지? 정확하게 포인트를 딱딱 집어서 말을 해주기 바랍니다. 왜냐면 문제 풀 때 그냥 이렇게 써 있어서 그래 그냥. 문제 풀 때 기억, 함수 F는 기억을 만족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 1대1 함수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되니까. 아시겠죠? 네. 우리 지금 두 개 배웠어. 1대1 함수, 1대1 함수의 스페셜한 케이스, 1대1 대응까지 배웠어요. 문제 번호 9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문제 번호 95번 가볼게. 1대1 대응을 찾겠습니다. 1번 x가 1, 2, 3이고요. 세로로 쓸게. 함수는 가로보단 세로가 편해. 1번 x가 1, 2, 3 y가 1, 3, 5, 7 어떤 관계식을 갖고 있어요? 2x 빼기 1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1 집어넣으면 얼마? 1 2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1대1 함수는 오케이. 1대1 대응이야 아니야? 아닙니다. 왜? 공역의 개수가 몇 개예요? 4개. 치역의 개수가 몇 개야? 3개. 다르죠? 근데 얘는 1대1 함수까지만 들어갔어요. 1대1 대응은 안 됐다. 이게 때문에.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가볼게. 가로 2번. 집합 x가
마이너스 2, 0, 2. 집합 y가 마이너스 1, 3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어떤 관계식을 갖고 있냐면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3이야. 자,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0, 3, 2는 4. 얘는 함수는 오케이죠. 한 곳으로 갔고요. 한 곳으로 갔고 한 곳으로 갔으니까 함수야. 근데 x1과 x2가 다른데 fx1과 fx2가 똑같아. 이래서 1대1 함수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안 되니까 1대1 대응도 될 수가 없겠죠. 3번 x라고 하는 정의역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y라고 하는 정의역이 1, 2, 3. 어떤 관계식이냐면 절대값 x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겠죠. 얘는 하나씩 갔으니까 1대1 함수야. 근데 얘가 바로 1대1 대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찾는 거 어렵지 않죠? 네. 자, 여러분들한테 95-2번 풀어보겠습니다. 95-2번 95-2번 자, 넘어갈게요. 자, 96번 가보겠습니다. 96번 약식으로 쓸게요. 정의역 x가 마이너스 5부터 2까지고 y가 마이너스 4부터 10까지인 x에서 y로의 함수래. 그럼 얘가 정의역이고 얘가 공역이란 소리예요. 공역. 근데 함수 ax 플러스 b라고 하는 1차 형태의 함수가 1대1 대응이래. 1대1 대응의 특징이, 그 정의가 뭐야?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똑같습니다. 오케이? 1번 A가 양수래. A가 양수래. 그 얘기는 증가하는 직선이다 라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증가하는 직선이다. 자, 그러면 어딘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그려봅시다. 정의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정의역이 마이너스 5에서 2까지야. 그럼 공역이 마사부터 10까지인데 1대1 대응이래. 그럼 1대1 대응은 공역과 치역이 똑같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공역의 자리를 치역이 다 채워야 된다는 소리겠지.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 마사가 돼야 된다는 소리지.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 10이 돼야 된다는 소리.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요 점을 몇 컴마 몇이라고 불러요? 마이너스 5 컴마 마이너스 4라고 부르겠죠. 이 점을 몇 컴마 몇이라고 불러요? 2 컴마 10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4, 2a 플러스 b는 10. 적절하게 정리하면 a가 양수 2, b는 6이라고 하는 함수 형태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어요? 그럼 같은 이유로 이번엔 a가 음수래. 그럼 감소하는 느낌의 직선이겠죠. 그럼 정의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요? 정의역이 마이너스 5에서 2까지라고요. 그럼 치역은 1대1 대응이니까 치역이란 녀석은 공역을 꽉꽉 채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10이 되고 여기가 마사가 되겠다 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5a 플러스 b가 10이고요.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라고 풀면 되겠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B는 0이라고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똑같은 질문을 내가 이 문제에서 단어 하나만 바꿀게. 1대1 함수입니다. 라고 했어요. 1대1 함수는 1대1 대응은 공역의 개수와 치역의 개수가 똑같죠? 꽉꽉 채우는 게 맞아요. 근데 1대1 함수면 굳이 꽉 채울 필요는 없죠. 약간의 여분이 있어서 상관이 없잖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요 끝을 채운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5를 집어넣었을 때 그 값이 마이너스 4 안쪽에만 있으면 돼요. 바깥으로만 넘어가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게 풀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4보다 위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얘는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풀리는 게 1대1 함수라고 할 때 풀어요. 똑같은 질문을 대응이 제일 쉬워요. 왜? 끝까지 채우면 되니까. 그거만 생각하고 약간 조금씩 보정해 줍시다. 아시겠죠? 96번은 정말 쉬운 풀인데 시험 문제 정말 단골로 나와요. 단골로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익혀두면 돼요. 그러면은 중간고사 준비할 때 유형 하나는 맞추고 들어가는 거니까. 알겠죠? 기말고사구나 이쪽이 파트가. 일반적인 학교가 도형예방정식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럼 이 함수는 무조건 기말고사에 들어가요. 그럼 가운데 뭐랑 뭐가 있어요? 집합과 명제가 있죠. 집합까지 웬만하면 다 중간고사 범위예요. 근데 가끔 가다 명제를 반으로 잘라. 그래서 P이면 Q이다까지 중간고사로 집어넣고 절대부등식부터 기말고사에 넣는 학교들도 있어요. 알겠죠? 네, 이렇게 범위가 중간기말에 나눠진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96-1번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96-1번. 자, 96-1번 함수 개형이 EX 플러스 B니까 직선 모양이죠. 근데 증가하는 모양이죠. 정의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래? 마이너스 1부터 A까지래. 그때 치역이 공역 is 치역으로 읽어도 되겠죠. 그래서 2부터 8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점이 A, 8, 요점이 마이너스 1, 2라고 읽으면 되겠다. 그래서 집어넣으면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A 더하기 B는 6이다 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항등함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은 됐어요. 이제 추가시키는 거야. 항등함수라고. 항등함수는 내가 집어넣은 값이 함수값으로 나온다. 내가 여기다 x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x가 나온다는 소리야. 자,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1 나옵니다. x에다가 1을 집어넣었으니까 x에다가 2 쓰면 얼마 나와요? 2가 나오죠. x에다가 마이너스 7 쓰면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7이 나와요. 오케이. 자, 그래서 y는 x를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부릅니다. 1 집어넣으면 1이 나오고 2 집어넣으면 2가 나오고 3 집어넣으면 3이 나오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함수는 y는 x밖에 없죠. 그래서 항등함수의 그래프를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려왔습니다. y는 x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상수함수는
항상 일정한 수를 함수로 뱉어낸다. 즉, 자, fx는 3이에요.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봐. x에다가 1을 집어넣어 볼게. x에다가 2를 집어넣어 볼게.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 볼게. 항상 함수값이 얼마예요? 3이라고 고정돼 있죠. 쟤는 변수가 아니잖아. 상수잖아. 항상 뱉어내야 되는 수. 오케이? 이렇게 x에다가 그 어떤 숫자를 집어넣더라도 항상 일정한 수를 함수값으로 뱉어내는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y는 3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x축, y축 이렇게 그려져 있는 함수가 상수함수다라고 이름 붙이는 거예요. 괜찮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숫자 c가 써 있습니다. 숫자 c니까 1이면 1을 쭉 뱉어내는 거고 3이면 3을 쭉 뱉어내는 거고 마이너스 8이면 마이너스 8을 쭉 뱉어내는 상수함수. 그림은 이런 모양으로 그려줄 수 있겠다 까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통수학 2에서 여러 가지 함수라고 통칭하는 건 1대1 함수, 1대1 대응, 상수함수, 항등함수 총 4가지를 묶어서 여러 가지 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4가지가 버무려져 있는 문제가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알겠죠? 그거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97번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칠 번 자, 집합 x가 0, 1, 2예요. 집합 y가 a, b, c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그러니까 세로로 쓸게. 0, 1, 2 a, b, c 1번 함수의 개수를 세겠습니다. 어쨌든 철저하게 x의 입장에서 이 녀석이 출발할 수 있는 길이 총 몇 개예요? a로 갈 수도 있고 b로 갈 수도 있고 c로 갈 수도 있겠죠. 이 녀석이 갈 수 있는 길이 총 몇 개예요? 총 3가지가 있겠죠. 이 녀석이 갈 수 있는 길이 총 몇 개예요? 총 3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괜찮죠? 네. 가로 2번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일단 얘가 출발을 했어. 어디로 갈 수 있어? 몇 가지로 갈 수 있어? 3가지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든 하나를 차지하고 있겠죠. 그럼 두 번째로 출발하는 녀석은 그 녀석한테는 갈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괜찮아. 그럼 마지막에 출발하는 애는 벌써 앞에 있는 애 2개가 차지하고 있지. 빈자리에 밖에 못 가겠죠.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오케이. 자, 마지막 상수함수. 자, 상수함수는 항상 무슨 짓이더라도 하나의 값을 뱉어내야 돼. 그럼 A로 뱉어내는 함수가 하나 나올 수 있겠죠. B의 값을 뱉어내는 함수가 하나 나올 수 있겠죠. C의 값을 뱉어내는 함수가 하나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상수함수는 뭐랑 똑같냐면 공역의 개수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몰빵당하는 경우 총 3가지 경우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네. 이렇게 구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 녀석은 우리가 순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순열이라고. 그래서
요렇게 세기도 해요. 1대1 함수는 순열이다라고 생각하고 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함수의 개수도 그 중복 순열의 개념으로 풀 수 있는데 중복 순열은 우리가 확률과 통계 고3 과정에서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그냥 원론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습니다. 갈 수 있는 길이 몇 개예요? 3개. 갈 수 있는 길이 몇 개예요? 3개. 갈 수 있는 길이 몇 개예요? 3개. 근데 동시에 출발했죠? 그러니까 곱하기 법칙으로 쓰겠다. 3 곱하기 3 곱하기 3. 근데 1대1 대응은 이제 순열을 배웠으니까 우리가 순열로 풀 수가 있다. 여기서 이렇게 써 있고 1대1 함수 1대1 함수를 풀어보세요. 4, 3, 2로 푸는 거죠. 그러니까 4P3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은 우리가 P로 풀겠다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집을 풀 때 답지로 확인해 볼 때가 있잖아. 그때 이렇게 써져 있을 때 놀라지 말라고 이렇게 풀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97-1번, 2번 두 개를 다 시켜볼게요. 97-1번, 2번 다 체크해 보겠습니다.